여러분께 버림과 누름의 차이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주식을 버림, 매물을 쏟아내는 게 버림이죠. 누름은 눌렀다가 상승시키는 겁니다. 버림과 누름의 차이를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TP 오늘 2.59% 단타 좋은 수익을 거뒀지만 그러나 홀딩하세요. 매수하였습니다. 김현호 수익연구소 채널에 입장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8월 18일 월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 현황부터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증시가 이제 15일부터 휴일이었는데 이 거래일 동안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보면 혼조세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스닥 시장은 목요일 밤은 보합세로 마감했고요. 약보합세로. 그리고 금요일 밤은 0.4% 하락을 했습니다. 개걸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우존스 지수는 목요일은 보합권, 그리고 금요일 밤은 0.6% 올랐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도 나스닥과 비슷하고요. 미국 증시는 보합권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았죠. 글로벌 환경에서의 좀 긍정적인 부분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간의 그런 휴전이나 종전 협상을 트럼프가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러 전쟁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부정적인 부분은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제 중요한 것은 PPI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양호하게 나왔는데 PPI가 전월 대비 0.9% 상승으로 나오면서 그 부분도 이제 불확실성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만큼 지금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시기인데,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줬지만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높게 나타나면서 앞으로 관세발 물가 지수가 또 더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9월달 금리 인하 0.5%포인트에 대한 기대감이 사그라들고 이제 0.25%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을 낳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가 계속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적극적으로 동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이 남아 있는데,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금리 인하에 대한 가시적인 단서가 나올지 그 여부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PPI 지표가 안 좋게 발표됐지만 이제 그 관세발 물가지수 그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수 하단은 좀 받쳐준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관세 영향이 물가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주로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계속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 AI 쪽, 그리고 바이오 쪽 골고루 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상승을 주도한 섹터가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등락률에서 강하게 움직여줬던 종목들, 그리고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 이렇게 종목들을 체크하도록 하겠는데요.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5종목이 나옵니다. 근데 상위 3개의 종목들은 다 실적에 대한 거죠. 실적이 좋게 나타나면서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실적주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푸드웨일이 10% 올랐어요, 시간에서. 그런데 지난 목요일날 장이 마감을 할 때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죠. 눌렀죠? 이렇게 눌렀어요. 그런데 실적이 좋게 발표되면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이런 패턴은 어떤 패턴이죠? 제가 차트 유형 7가지 말씀드리죠. 3봉, 클라우드 1봉, 클라우드 조월봉, 커브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 급눌 매집 바닥이에요. 이런 패턴은 어떤 겁니까? 급눌 패턴이죠. 위에서 올라갔다가 급하게 눌러버렸죠. 목요일도 급하게 눌렀죠. 급눌 패턴입니다. 급눌 패턴의 핵심은 뭐냐면 실적도 좋고 재료도 좋은 종목을 그냥 예고치 않게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급하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특징은 어느 선에선가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는 겁니다. 푸드웨일이 딱 그런 거예요. 실적이 좋잖아요. 영업이익이 140억 정도 나오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570억이면 저평가입니다. 이 저평가 종목을 눌렀단 말이죠.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누름은 다시 급등하기 위한 작용과 반작용이 작용하는 이런 주식시장에서 급등시키기 위한 누름이다. 급등시키기 위한 누름이에요. 급눌의 특징은 그거예요. 급등을 시키기 위한 누름이에요. 재무와 재료가 좋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 수급까지 뒷받침돼야 된다.
재무재료 수급, 제재수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종목에 급률이 발생했다? 그러면 지지라인에서 급률이 발생했던 지지라인, 특히 60, 120, 240 중장기 이평선에서 그때 매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푸드웰은 시초가 강하게 움직이겠죠. 그리고 늘 갔던 자리가 있어요. 주봉이 보게 되면 여기가 삼봉이죠. 왜 삼봉 이 자리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은 누르면 또 매수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음 이 추세선은 넘어서겠죠. 세 번째 삼봉에서 만났는데 다음 추세선에서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실적이 좋은 종목은 상승에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상승 공간이 남아있는 거 체크하고 그 전에 저항대를 터치했다면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아진산업을 한번 볼게요. 자, 아진산업도 역시 급등 출발하겠죠. 10% 정도 3,000원대 출발을 할 거예요. 한번 체크해야 될 것은 이거겠죠. 이 자리 첫 번째 자리 10% 급등 출발하겠으나 이제 세 번째 봉에 부딪히는 자리니까 삼봉 자리니까 푸드웰과 아진산업은 좀 다르게 대응하는 게 좋겠죠. 아진산업은 급등을 하게 되면 갭상승을 하면 주봉에 클라우드 상단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점을 생각해야 되겠죠. 아진산업은 급등을 하더라도 시간의 상한가 같던 자리 3,150원 그리고 그 위에 3,200원 거기가 매물대 저항이다. 클라우드 저항이기 때문에 아진산업은 조심스럽다. 푸드웰과 좀 다르다. 푸드웰은 상승할 때 삼봉 추세선을 넘어설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진산업은 주봉에 저항이 있다. 강한 저항, 주봉에 클라우드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실적주라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푸드웰과 아진산업의 대응을 좀 다르게 말씀드렸어요. 오로라를 보죠. 오로라는 급등했다가 눌렸다가 시간의 상한가를 맞았죠. 시간의 상한가 이후에 갈 수 있는 자리를 봤더니 매물대 저항이 있습니다. 10% 상승하더라도 10% 상승하는 자리 17,000원대 도달하는 그 자리가 이제 매물대예요. 제가 저항 7자리 말씀드리죠. 중장기 이동평균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 이렇게 7가지 저항을 말씀드렸는데 오로라는 딱 매물대에 걸리는 거죠. 물론 돌파 가능성도 있지만 거래량을 수반해야겠죠. 실적주가 급등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실적 발표가 차익 매물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자답봇인데 누울 자리 여유, 공간이 있다 그러면 기회가 있지만 공간이 적으면 매도의 기회, 차익 매물의 기회가 된다는 것을 실적주로 하더라도 주가의 움직임은 항상 파도를 타더라. 그래서 급등하고 누르고 급등하고 이렇게 누르고 파도를 타는데 이 파도의 끝자락에서 매수하면 안 되잖아요. 누를 때 매수해야 되죠. 그래서 급등하더라도 갭상승 하더라도 매수할 종목과 매도할 종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근거는 누자답봇이다. 그리고 7가지 저항자리다.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누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누울 자리의 공간까지 보는데 7가지 저항자리 명심해야 되고 차트 유형을 보면서 대응해야 됩니다. 차트 유형도 7가지 말씀드렸죠. 3봉 끝에 저항자리가 있고 클라우드 1봉 클라우드 상단, 주얼봉에서 클라우드 상단, 커비드 핸들 베이스 패턴에서 컵 핸들을 가는 저항자리, 그리고 급률의 핵심, 급률 급등했다가 누를 때에 60, 120, 240 중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거기서 매수, 그리고 상승할 때 또 역시 삼봉이냐 클라우드냐 걸리는 거를 체크한다. 그 다음에 매집 바닥, 그것은 바닥에서 잡는 거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거죠. 매집 바닥은 중장기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매집 바닥 패턴을 잡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시초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시초가 매매 어떤 종목 잡을까요? 이제 예상 체결 등락률 상위에서 뜨는 종목들을 보도록 하죠. 예상 체결 상위에서 보니까 JMB, 휴림레봇, 진바이오텍, 아진산업 좋게 보이는데 아진산업 상승할 때 조심하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과연 시초가 상한가를 출발할까요? 글쎄요, 저는 의문부호 퀘스천 마크 표시하고 싶습니다. 서흥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할 수 있는, 지난번에 점상한가를 했으니까 오늘은 상한가 가능성이 높겠죠. 케이프도 상한가 아닙니다. 변했죠. 계속 조회부터 누르라고 했습니다. 케이프는 3% 정도 출발하려고 하는데, 케이프 이 종목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 케이프는요, 여러분 기억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선기자재 종목 계속 말씀을 드렸죠. 조선기자재, 삼성의 엠텍부터, 삼성의 엠텍, 오리엔탈, 전공도 있고, 또 어떤 종목이 있냐면 삼성 엠텍, 오리엔탈 종목, 한국 카본, 이런 종목들이 괜찮죠. 1승도 있고, 1승은 우리가 좋은 수익을 거뒀죠. 케이프도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이에요. 400억대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근데 시가총액 2,300억이니까 저평가죠. 이 종목 누울 자리가 있을까요? 예, 누울 자리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갭상승 3, 4%로 뜨고 시작하면 매수해볼만 합니다. 누울 자리가 있는 종목입니다. 케이프는 1, 2, 3 저항 3봉 자리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3봉 터치 않았습니다. 누울 자리가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어요. 케이프는 시초가가 3, 4% 정도
뜬다면 매수해볼만 하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선기자재 관련 종목이다. 상승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삼봉 추세선까지 도달하지 않았다. 요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종목은 이제 우러 종전 관련해서 재건주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남북 경협주 관심도 가져야 됩니다. 정부 정책으로 편입될 수 있는 섹터니까요. 그 남북 경협에서는 우리가 좋은 사람들 좋은 수익을 거뒀잖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좋은 사람들. 남북 경협에서 제가 오늘 시초가 들어가 볼 만한 종목은 TP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TP는 의류 OEM 종목이고요. 나이키, 아디다스 OEM 하고 있죠. 그리고 방탄복을 만들기 때문에 방산 관련 종목이기도 합니다. 실적이 깡패죠. 실적 영업이익 489억, 1분기 152억, 근데 시가총액 987억. 1분기의 매출 영업이익만으로도 현재 시가총액 정도는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퍼가 낮죠. EPS 높고요. 자,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만,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TP 이제 어떤 유형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주봉에서 어떤 유형인지 보이시나요? 5,000대로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패턴이에요? 차트 유형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7가지 패턴 중에서 어떤 패턴입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3봉, 클라우드 1봉, 클라우드 주얼봉, 커브드 핸들 베이스 패턴, 급늘, 매집, 바닥. 어떤 패턴인가요? 클라우드 주봉. 여기까지 누울 자리 있다. 누자다뻗 기준에 들어오죠. 제재수 깊기 스시에서 먼저 우리가 보는 거는 기술적 위치와 끼부림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재수를 보는 거예요. 한눈에 보여야 되니까 인사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저 주봉까지 상승 공간이 있구나. 끼가 아주 다분하구나. 끼가 상승에 급등에 끼가 있구나. 그런데 매물대 위에 있네. 기술적 위치 괜찮네. 매물대 위 여기라면 매수해볼만 하다. 그리고 최근에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수익이니까 다 던지지 않겠네. 오래전에 샀던 자들 2023년도에 물렸던 사람들이 좀 던지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매수해볼만 하네. 이 생각을 하셔야 되죠. 1930원 이하 시초가 시작을 하면 매수해야 되죠. 자, TP를 시초가 매수하도록 합니다. 지난주 8월 14일에 시초가 매매 들어갔던 종목 소니드였죠. 소니드 잠깐 리뷰하고요. 소니드 450원 전후 자리에서는 2차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2차 매수하시면 소니드 좋은 수익 거둘 수가 있어요. 소니드는 121선과 클라우드 일봉 상단에 저항에 부딪혀서 밀렸고, 눌렸을 때 이제 매수하면 됩니다. 시초가 들어갔지만 좀 여러분들 손실을 보고 있겠죠. 2차 매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445원에서 450원 표시했으니까 445에서 450원 2차 매수 하시기 바랍니다. 2차 매수하시면 됩니다. 450원 전후에서 2차 매수하세요. 소니드. 그러면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TP를 시초 시장가에 들어갑니다. TP를 시초 시장가에 들어갑니다. 매수하시고 꼭 담당자에게 얘기하세요. 얼마에 매수했다고. 시초 시장가 오늘 TP 들어갑니다. TP 남북 경협 관련주, 의료 OEM, 방탄복 관련 만드는 방산복 관련주입니다. 방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TP 이 종목을 매수합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죠. 누울 자리가 있는 것. 클라우드 주봉, 핵심은 클라우드 주봉까지다. 매수하시면은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매도 타점 안내 받으세요. 오늘 매도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매도 타점 또는 스윙 패턴의 매도 타점, 제가 잡고 있는 여기까지는 올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주식은 물론 확신하지 말라 그랬어요. 확률 게임이니까. 확신 게임이 아니라 확률 게임이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자리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차트 유형으로 봤을 때 저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데 재무 재료도 좋더라는 겁니다. 재무 재료가 좋더라. 수급 상황에서 이제 기관이 입지를 하기 시작했더라. 수급 상황에서 기관이 입지를 하기 시작했구나. 기관이 들어옵니다. 실적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TP를 시초 시장가에 들어갑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제재수 깊기 스시 재무부터 보는 게 아니라 기술적 위치부터 보는 거예요. 누자다뻗 기준으로 보니까 누울 자리에 해당되는구나. 재무 재료가 좋네. 이렇게 보는 거죠. 오늘 TP 시초 시장가에 들어갑니다. 꼭 매수하세요. 매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수하시면 여러분 수익 나게 되어 있어요. 당일날 수익 나거나 2, 3일 내에 꼭 수익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TP 꼭 사시기 바랍니다. TP는 아주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의류 OEM이면서 방산복이면서 남북 경협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TP는 바로 이런 세 가지 호재를 등에 업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TP 어떤 종목이라고요? 의류 OEM 그리고 방산복 남북 경협주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TP는 이 세 가지 호재가 있다. 그리고 누자다 보시고 저평가된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TP 정리를 해드릴게요. TP는 의류 OEM과 플러스 방산복 그리고 남북 경협주 누자다법 이 기준에 들어온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수하는 근거는 이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고요. 시초가 아까는 30원 이하에서 출발하려고 했는데 1940원대로 올라오네요. 매수가 붙고 있어요. 장전에 매수 물량이 쌓이고 있습니다. 시초 시장가로 지르세요. 그냥 시초 시장가로 지르시면 됩니다. 시초 시장가로 지르시길 바랍니다. 그냥 매수 들어가셔도 됩니다. 실적이 좋은데 뭐가 걱정입니까?
재무부터 보면 좋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끼부림이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끼부림이 있고 급등의 흔적이 있는데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매수하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상승했는데도 누자답봇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누울 자리가 충분합니다. 단기적으로도 오늘 끊어갈 자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스윙 패턴으로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TP입니다. 꼭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하시고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매도 타점 챙겨가세요. 오늘 매도할 수 있는, 그리고 스윙으로 매도할 수 있는 자리 다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리에서 또 알찬 수익을 거둬야 되겠죠. 그리고 시초가 매매 세력 매집 검색기 이 안에 들어오는 종목은 오늘 주도하는 종목들을 알 수 있고요. 메이저 수급주 기관과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 터지고 크게 눌림, 이것은 컵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의 종목들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은 241선 돌파 매매 단타 단기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검색기가 필요하겠죠. 검색기 선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4방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4방 신청하시는 5분께, 선착순 5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TP 겸손하게 시작하네요. 다행입니다. 시초가 1928원, 1928원 제가 시작거로 샀습니다. 시장가로 1928원에 샀습니다. 1928원 시초 시장가에 매수한 종목이 바로 TP고요. 실적 종목이니까 좋은 흐름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실적 종목 시간외에서 좋았던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빨리 살펴봐야겠죠. 자, 푸드웨어 강하게 출발하죠. 푸드웨어는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시초가에 들어가도 괜찮다. 강하게 치고 가죠. 10% 수익입니다. 플러스 8% 시작해서 이제 플러스 18%니까 무려 10% 수익이에요. VI에 걸려버렸죠. 야, 푸드웨어 들어가도 괜찮다 그랬고, 자, 아진산업은 반대예요. 아진산업은 시초가 갭상승으로 뜨더라도 들어갈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진산업은 조심스럽다. VI에 걸렸는데 아진산업 VI에 걸린 자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주봉의 클라우드 상단에 부딪히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아진산업 이렇게 제가 가려드릴 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로라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오로라 시초가 VI 걸려서 시작하죠. VI 걸려서 들어갈 자리가 아닙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주가는 파도를 타는 게임이에요. 고점 매도 저점 매수예요. 오로라는 오늘 고점, 단기 고점에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우리는 TP를 시장가에 들어갔어요. 시초 시장가 좀 누르네요. 땡큐죠. 자, 누릅니다. 지난 목요일날 급등해서 오늘 시초 시장가 들어갔습니다. 누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매물대 위에 있잖아요. 매물대 위에 있습니다. 자, 단타들과의 좀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입니다. TP 시초 시장가에 매수를 하고 2차 매수 자리는 많이 눌렀을 때 알려드릴 텐데 과연 많이 누를까요? 많이 누르기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실적이 좋은 종목이라서 지금도 저평가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1000억도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누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두고 보시죠. 얼마나 크게 누를 수 있을지. 시초가 우리는 매수를 했고요. 1928원에 매수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누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장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6% 하락을 하고 있는데 과연 TP를 얼마큼 누를 수 있을까요? 5분봉, 15분봉, 30분봉 크게 누르기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누른다고 한다면 다음 지지 자리는 여긴데 1800원인데 과연 1800원 부분까지 누를 수 있을까요? 쉽게 누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르면 누를수록 매수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매수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쉽게 누르지도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시초가 1928원에 우리는 매수를 했는데 강하게 누르기가 어렵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누를수록 강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TP는 일단 1차 매수를 시장가로 해놓고 2차 매수 자리를 이제 우리가 저울질 하면 되겠죠.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홀딩 하세요. 그대로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홀딩 하세요. 자, 2차 매수가를 우리가 저울질 해야 됩니다. 그런데 2차 매수, 우리가 원하는 2차 매수까지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만큼 TP는 너무나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저평가된 종목이다. 시초 시장가 1928원에 시작을 했고 장초반에는 누르지만 강하게 누르기도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은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그리고 남북경협 관련 종목인데요. 남북경협 종목들의 흐름들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람들, 좀 누르네요. 남북경협 섹터가 눌리고 있네요. 좋은 사람들, 일신석재도 3%, JST나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거든요. JST나 8%, 인디F 다 누르고 시작하죠. 남북경협주들은 누를 때마다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 TP도 남북경협주에 속하다 보니까 하락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하락은 하지 않고 있죠. 남북경협주 중에서 의료 쪽은 인디F, 코데즈 컴바인 TP
이 정도가 있죠. TP, 코데즈 컴바인, 그리고 인디F. 근데 TP는 많이 누르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초가 거의 회복을 하잖아요. 5분 동안 눌렀지만 다음 5분에서 회복이 되잖아요. 그쵸? 남북 경협주도 각각 다르다.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은 누르더라도 세게 누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시초가 회복했죠. 1928원 회복했습니다.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하세요. 강하게 누르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종목, 이렇게 실적이 좋은 종목을 누르면 누를수록 매수세가 유입되는데 어떻게 주식을 버리겠습니까? 주식을 버림, 누름의 차이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식을 버림과 누름의 차이, 이겁니다. 이걸 버리느냐, 버리는 종목이냐, 누르는 종목이냐,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버리는 종목은 차익 실현해서 그냥 물량을 던지는 거고, 누르는 거는 다르죠. 누르는 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단타 물량을 쫓아내는 거죠. 시초에 들어오는 단타 물량. 우리도 물론 단타긴 하지만 결이 다르다는 거죠. 결이 다르다. 왜냐면 우리는 누를 자리를 보고 홀딩을 하니까. 근데 단타는 단순하게 스캘핑처럼 빠른 차익을 거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승시킬 때에 부담이 되죠. 버림과 누름의 차이를 이해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TP는 어떤 거였어요? 누름이었잖아요. 누름. 오늘 TP가 보여준 것은 누름이었다. 버림이 아니라 누름이었다. 그래서 쭉쭉 뻗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TP는 지금 장초반 5분봉에서 눌렀지만 상승을 하죠. 자, 1928원에 우리는 매수를 했고, 오늘 고가가 1978원입니다.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 하셔도 좋고, 오늘 2.59% 수익이니까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매수하십니다. 제 안내를 받고 매수하신 분들은 잘 하신 겁니다. 2.5% 수익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 익절할 타이밍 알고 계신가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꼭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수하라면 꼭 매수하라, 매수로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일 수익 나거나 12일에 수익 납니다. 그러니까 꼭 매수하세요. 오늘 TP는 버림이 아니라 누름이었다. 누를 때에 크게 누르면 2차 매수를 할 텐데 크게 누르지를 못하더라. 왜 그러냐면 실적주기 때문에. 남북경협주 관련해서도 남북경협주가 많죠. JST나 일신석재 좋은 사람들, 인디F, 코데즈 컴바인. 자, 의류업종에서는 인디F, 코데즈 컴바인, TP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 종목 중에서 상승이 강하죠. 그 이유는 실적이 뒷받침하기 때문에. 인디F나 코데즈 컴바인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TP는 강하게 치솟더라. 세게 누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겁니다. 오늘 TP를 통해서 여러분께 버림과 누름의 차이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어요. 주식을 버림, 매물을 쏟아내는 게 버림이죠. 근데 누름은 눌렀다가 상승시키는 겁니다. 버림과 누름의 차이를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TP 오늘 2.59% 단타 좋은 수익을 거뒀지만 그러나 홀딩 하세요. 홀딩의 근거는 뭐냐면 이거잖아요. 차트 유형에서 늘 말씀드렸던 주봉 차트에서 보이는 것. 뭐라고요? 어떤 유형이라고요? 7가지 중에서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3봉, 두 번째 클라우드 1봉, 세 번째 클라우드 주월봉, 네 번째 커브 위드 핸들 베이스 패턴, 다음 다섯 번째 급률, 여섯 번째 매집, 일곱 번째 찐바닥. 어떤 패턴인가요? 아시겠죠? 바로 그 패턴입니다. 여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단타도 성공했지만 스윙 패턴으로 어떤 패턴이다? 바로 세 번째 패턴이라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타 짧은 수익 내신 분도 축하드리고요. 매수하신 분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 수익이 보장된 종목이 바로 TP니까요. 어떤 차트 유형인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두 차트 유형에 따른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속성과 차트 유형에 따른 매매, 그 강의를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